티칭보다 코칭.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하고 있죠. 이건 티칭이죠. 내가 자꾸 이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칭만으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다면, 그지? 그러면 코칭을 할 필요가 없어요. 티칭만으로 목표가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칭이 지금까지 해왔던 근대 교육의 방법론이에요. 코칭은 팔근대 방법론이에요. 코칭이 뭐냐면 왜 코치 있죠? 스포츠의 코치들 있잖아요. 그럼 코치들이 예를 들면 손흥민의 코치가 손흥민 보고 볼을 그렇게 차면 어떡해? 라고 말은 안 하겠죠. 코치보다 손흥민이 돈을 몇백, 몇십 배를 받는데, 더 받는데, 프로적의 돈이 힘인데, 코치가 건방지게 무슨, 그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이빨 닦는 법, 그지? 그게 티칭이잖아요. 자, 이빨을 든다. 군대에서 다 티칭 하잖아. 그죠? 군대 가면 편해요. 어떻게 보면. 바지 입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지? 걸어가는 법도 가르쳐 주고, 티칭의 아주 본산이죠. 군대. 그죠? 군대 가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안 시켜. 뭐,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하면 혼난다니까?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거잖아. 그죠?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어제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그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티칭만 하는 거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소 같았었죠? 감옥 같았죠? 교도소 같았죠? 왜 그래요? 티칭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 누가 뭐래? 그지? 결과가 좋으면 누가 뭐래냐고. 그죠? 근데 취업 있어? 지금 3학년 말인데 지금쯤 되면 어디 갈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대강이라도. 근데 지금 찾아봐야 되잖아.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 준비가 뭐 되는지도 모르잖아. 도대체 뭘 가르쳐 준 거야? 그럼 분노가 치밀죠? 그거는 가르친 사람들은 근데 선생님들을 욕하기는 좀 어렵죠. 왜? 다 열성적으로 열심히 해줬어요. 웬만한 대부분 선생들은. 한두 명 이상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 욕할 수가 없어요. 뭘 욕해야 돼요? 근대 교육에 집착한 제도가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바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티칭보다 코칭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이런 사람 안 많다. 그럼 왜 내가 이걸 썼냐? 선생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쓴 거죠? 여러분이 코칭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코칭을 해준 시스템이 없는 거야. 손흥민 요새 축구라서 내가 오늘 축구라니까 축구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이겨야 되겠죠. 사우디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는데 우리나라 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요. 다 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은데. 특히 일본이 이겼는데 그죠? 독일을. 우리가 우루과이한테 생각보다 끔찍해. 그 선수들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손흥민이가 지금의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됐다. 그 얘기에 그 바닥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지? 그리고 손흥민이는 한국 축구 시스템에 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왜 굉장히 똑똑하냐? 그 사람 한국 축구 시스템에서 하다가 과잉 사용돼서 다쳐서 일찍 은퇴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곱씹어 봤겠죠.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리고 아들을 축구를 시키면서 다시는 거기 안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티칭 갖고는 세상을 해결할 수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코칭이 중요한 거죠. 근데 코칭해 줄 사람이 그 손흥민이 아버지 같이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스포츠잖아. 스포츠는
예능처럼, 예술처럼 빨리 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성공사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더 큰 성공이죠. 손흥민은 약점이 뭐예요? 오래 못하죠. 40살까지 축구선수 하기가 좀 힘들죠. 몇 년 안 남은 거죠. 손흥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맨날 뭐라 그래요? 30살이니까 가격이 안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근대 시대가 일상생활에는 아직 안 한 거죠. 그지? 그래서 그렇게 예능 쪽에, 예체능 쪽에만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이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죠? 선생님을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아버지, 손흥민이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없다면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서 이 탈근내 교육의 방법론을 찾아내서 여러분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근대를 버려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로 탐색 2에서 포월을 말했잖아요. 포월이 뭐야? 포함 플러스 초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대, 탈근대는 근대의 포월이에요. 왜 얘기를 매달 하냐면 또 강조를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대는 정근대의 부정과 배척이었어요. 방법론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게 익숙해지냐면 부정과 배척에 익숙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논쟁이잖아. 이게 영어로 그렇게 논리적 구문의 핵심 특징이죠. 환성과 반대. 이분. 이게 근대의 특징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포괄을 해라. 그럼 좀 적용이 안 돼요. 포괄은 포함 플러스 초월인데. 그러니까 옛날 걸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싸고 넘어가기예요. 전혀 다른. 왜 이렇게 감싸고 넘어가기가 되냐면 탈근대 시대가 이미 도래하여 있기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도래란 말 어려운 말 한번 써볼게요. 이미 탈근대 시대가 와 있어요. 그지? 내가 이 포월에서 얘기했듯이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유행가가 순정적인 사랑만 얘기하는 유행 갖고 안 되잖아. 그죠? 안 통한단 말이죠. 연인들의 사랑도 당신이 나의 전부야. You are everything to me. 이렇게 말하는 건 안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썸을 탄단 말이죠. something. 너 something이야. everything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만나도 뽀뽀해요. 황당하죠. 옛날 사람들이 보면 황당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 깜짝 놀라서 난리를 필 거예요.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내가 왜 했냐면 근대 교육을 그럼 버려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야. 근대 교육의 자아의 발견이 우선돼야 돼요. 이 교육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호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부한 거 지금까지 온 거 다 버려. 내가 언러닝을 얘기했지만 그 언러닝을 근대 교육을 언러닝 하자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거는 리러닝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근대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건 맞지만 근대 교육을 완전히 벗어나서 버려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 교육에 의한 자아의 발견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근면성실한 자세를 갖출 수 있어요. 노력 안 하고 적당히 하면 이건 누구한테도 필요한 줄 알아요? 예술가한테도 필요해요. 가수. 어떤 가수가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근면성실한 사람이. 예능인도 마찬가지예요.
유재석이가 이 우리나라 요새 그 유재석이가 예능에서 굉장히 최고처럼 보이죠. 유재석이가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옆에 이게 안 알린 사람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키워서 보내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모으니까. 그 사람이 그 뽑는, 난 예능을 하고 싶어. 유재석에 발탁되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노력하는,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공부하는 자세. 오케이? 공부하는 자세. 응? 시험 보고 채점하고 막, 공부하고, 그지? 알잖아. 왜? 발전과 향후. 이게 근대사회의 특징이잖아.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대를 버린 게 아니야. 예? 오해하지 마세요. 탈근대 얘기하고 뭐 그러면 뭐, 런던이 가려니까, 배운 거 다 틀려먹었어. 그거 다 버려. 내가 그래서, 시드니 대학 총장이 졸업 식사에서 우리는 언러닝을 하는 학교다. 그래서 인류다고 말했을 때 모자르다라고 내가 평가한 이유가, 잘못 들으면 근대 교육은 잘못됐다. 우리는 근대 교육 말고 딴 거 할 거야. 다 집어치우고. 그 집어치우고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부정과 배척. 우리는 뭐 다른 걸 얘기하면 앞에 걸 집어치우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반대니까. 그지? 이분법이니까. 이게 근대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걸 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글이에요. 어, 어떤 교수가 나무의 잿빛은 가을로부터 나온다는, 토요일 날이죠. 며칠 전, 얼마 전 토요일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학술 대회를 참석을 해서 본데, 나는 보세요. 나는 올해 들어서 단풍을 못 본 것이 억울했던 것 같다. 근데 단풍을 못 볼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논문 발제를 결심하는, 어? 그러니까 교수가 공부를 하면 12월 달은 학술 대회를 발표.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봄에 꽃놀이, 겨울에 단풍놀이 못 갔죠? 왜 그랬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교수들은 더 하죠. 논문 발제를 결심하면 언제나 가을 단풍은 구경도 할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쓱 말하는 거죠. 경주에 갔는데, 경주에 가서 관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죽했으면 불국사 가는 프로그램 하나, 석굴암이나 불국사 가는 거를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가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그래서 한번 해줘요. 왜냐하면 못 가니까, 아예 그것도.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서론이에요. 이걸 볼게요. 읽어볼게요.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공부 꼴찌를 안 한 것이 다행일 정도로 열등생이었다. 하지만 겁이 많아서 소위 말하는 문제아는 되지 못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도 칠 줄 몰랐다. 대신 매일같이 하이 로맨스 책을 2권씩 읽어야 했다. 그냥 그것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여자 교수님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농구하겠죠. 그런 내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다. 남들보다 뒤늦은 나이에 박사 과정을 밟을 때 나는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 고민해 봤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동기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학창시절에 나에게 마땅히 공부해야 될 마땅할 동기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마땅한 동기가 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오늘의 나를 맞는 것은 학력 콤플렉스가 주요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해야지 어쩌고,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요게 첫 번이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한테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아주 늦은 나이에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면 돼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분 보세요. 그치? 우스운 분 아닌데, 그치?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는 우스운 분은 아니잖아요. 그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 가면서 공부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졸업하면서, 아, 내가 아까 학문적 얘기 그래서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시면 내가 학문적으로, 학습계획서, 학업계획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외국의 유수대학에 가서 지원해 볼 수 있는 학업계획서를 같이 써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지? 사실 선생님, 난 영문학을 좋아했는데요. 아, 공부를 그 학교 다닐 때 안 했거든요. 근데 3학년 되고 보니까 아, 영문학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공부 그냥 공부 맛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업 시간에 취업을 중심으로 학업도 취업이지. 그 취업을 대학원 가고 싶어요. 오케이. 뭘 공부할 거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발표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만약 그 공부가 너무 재밌으면 미치듯이 공부하면 교수가 되는 거죠, 뭐. 그지? 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해. 이게 내 세상에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양코트가 되는 거야. 그럼 당당히 대단한 대학교의 교수가 돼 있는 거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그것도 지금도 가능하다. 오케이? 아니, 그 진짜 말 그대로 공부고. 그것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안 늦었어요. 전혀. 전혀 안 늦었어요. 아, 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나는 35살에 유학을 갔어요. 35살. 여러분 나이로 치면 말도 안 되죠? 그때까지 뭐였냐? 돈 벌어 먹고 살았어야 됐어요. 내가 그 소년가장이라고 그랬잖아. 소년가장으로, 가족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살게 해주느라고 바빴어요.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말도 안 되죠? 결혼하고 애들 데리고 공부하러 갔다니까. 다들 공부하러 가는 줄도 안 믿었어요. 그 정도였다고. 그래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응? 35부터도 공부를 해서, 내가 뭐 옛날부터 공부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 물론 공부는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뭐가 없어? 기회가 없었던 거죠. 회사 다니면서, 어, 탑사하고 다니고 술 마시고 안 마실 수 없죠? 선생님 하면서 또 선생님 하면서 대학원도 좀 다녔었어요. 선생님 하면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또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 간 거죠. 그래서 경력이 화려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도 할 수 있다. 오케이? 뭘 할 거냐가 문제죠. 그죠? 뭘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걸 조금만 얘기해 주면 그걸 가지고 학업 계획서를 같이 짜봅시다. 오케이? 이번 학기 4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학업 계획서. 선생님 나 이런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요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에세이도 발표해봤어요. 그런 거 내도 돼. 그런 거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에세이 갖고는 어, 대학원은 스카이 가야겠죠. 스카이 대학이나 서강대 정도는 가야겠죠. 적어도 좀 이름이 알려진 대학 정도 나와야 교수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국에 유학 가야겠죠. 유학 가려면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좀 아이디어가 더 좋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번 학기 동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예? 대한항공 있을 때 아주 그, 머주 공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의 MBA에 입학시켰어요. 그래서 나한테 화냈지만 나중에 왜 보냈냐고 화내더라고. 휴가 가고 있다고 해서 보내줬죠. 내가 뭐 모르는 사람 보내줘요? 회사에 내 후배였는데 그럴 수 있어요. 공부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아유, 사모님 선생님 취업이나 할까?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미래 학생 보고, 장미래 학생 보고, 아, 이거 굉장히 이걸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그죠? 장미래 학생이 되게 고마워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언젠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면 공부하라는 소리 같아서 너무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못한 것 뿐이에요. 취업에 대한 얘기도 해야겠죠?
밝은대 시대를 위한 교육 방법론은 아직 없죠. 그지?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알게 될지. 지금 내가 실험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학생을 진로 탐색 1, 2, 3 이러고 있잖아. 교육 방법 지금 짜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육 방법 짜는데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교육 자체가 뭐가 됐어요? 위험하면서도 기회가 있는 위기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어? 여기가 전쟁터가 돼버렸다니까.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어?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더 많은 실패가 나를 기다릴지도.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썼냐면 내가 보여드릴게. 이 사람 누구예요? SF 작가잖아.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죠? 평생 직업이 되겠죠? 성공했죠? 여기서 쓰는 거 보면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뭐 했던 것 같아. 탈근대 시대를 위한 교육 방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기록이 뭐냐면 탈근대 이 교육 자체가 위험하면서도 기회가 있는 위기의 현장이 되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방법론을 개인적으로 찾아내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얘기예요 이게. 아, 이 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썼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Sorry. 더 많은 실패가 나를 기다릴지도. 실패가 중요하죠. 이것도 얼마 안 된 기사죠. 한 달에 한두 번은 고등학교를 첫 강연을 하러 다니곤 한다. 떠나곤 한다. 지금까지 꽤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해 왔는데 그중 내 이야기에 가장 집중하고 가장 질문을 많이 던진 분들은 언제나 고등학생들이었다. 고등학생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조용하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의 후배들은 적극적이에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당연히 끈하고 여러 질문을 했다면 마음이 붕 뜨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뭘 물어보는 거야? 팔근대 시대를 위한 교육방법론이군요. 어떻게 해요? 하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문제를 말하는 거죠. 뭐예요? 당연히 많은 학생들도 수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 너무 많은 미래의 경로가 너무 많은 미래의 경로가 기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거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이 아니라니까.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치? 세상이 바뀌니까.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작가가 멋있는 것 같은 얘가 작가 같은 되고 싶다고 말한다는 거야. 이거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가로치고 뭐라고 썼어? 여러분 훨씬 더 꿈을 크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 당장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 삶이 철저한 경로를 그러니까 교육의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가면 작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교육 경로 없다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 이 만든 거를 또 만들어보면 뭐하냐? 아무도 안 따라가면 고만하냐. 그치? 그래서 동영상에 넣어놓잖아. 안 따라갈 것 같아. 그래서 동영상 넣고 무료로 풀잖아. 그치? 안 따라갈 것 같다니까.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경로를 못 만들어준 기존의 그 시스템의 문제고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내 삶이 얼마나 무계획했으며 얼마나 많은 충동으로 지금의 내가 빚어졌는지 이야기했다.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세상이 이 사람한테 아무런 계획을 안 세워준 거예요. 고등학생들처럼. 그러니까 뭐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충동처럼 보이는 이론이 없으니까 결정을 했던 거죠. 20대 중반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저는 몰랐다. 나도 30살에서 유학갈 때 교수가 될지 전혀 몰랐어. 35살까지도 모를 수 있어요. 아니야, 50살까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수능을 치고 나선 심리학이 왠지 이름에 근본이 있었다는 이유로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여러분 영문학과가 좋은 과에서 왔죠? 실력이 좋으니까. 너 좀 똑똑한 애는 거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온 거잖아요. 20대 전반에는 전공을 살려서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전공 학점을 배우려고 생물 심리학 과목을 들었는데 이게 대단히 재미있었다.
이렇게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땡 하고. 오케이? 여러분도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땡가 걸려서 되느냐? 보세요. 그래서 자연과학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물학을 복수 전공해. 이 사람 용서 없이 하죠? 용서 없이 해봐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거예요. 했는데 실험이 너무 나와 맞지 않아서 포기했다.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심리학과 어떻게 졸업했어요? 이 정도니까 졸업은 할 수 있겠죠? 6개월 동안 히코노미로, 그러니까 집에 방과에 처박혀 있다. 프로그램 학원에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어. 왜냐면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 하고 싶었다는 거야. 기술로 돈을 벌긴 했지만 성공적이진 않았다. 작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6세에 병무청에서 나온 영장이었다. 보통 병무청에서 영장을 받은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한다. 절박하죠? 절박하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해보지? 그러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모전에 단편소설을 냈고 그것이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 이준 전업 작가로 보낸다. 내 삶의 수많은 사건들처럼 이것 또한 극도로 충동적이었다. 꽤 오랜 시간 앞서 했던 모든 좌충우돌을 완전한 시간 낭비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 자기 스스로 뭐였어요? 팔근대 시대를 위한 교육방법론을 만든 거예요. 왜? 뭐 했으니까?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 발전과 향상을 하려는 공부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심리학자도 뇌과학자도 프로그래머도 되지 못했으나 잠시나마 그 목표를 쫓으면서 했던 공부가 공부 여러 장면들을 겪으면서 새겨진 기억이 내 글의 양분이 되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그래서 내 글에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을 그려낼 수 있었다. 아무 의미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지. 그러니까 근면 성실하게 노력해 왔던 여러분들은 그랬다면 그건 다 쓸모가 있을 거예요. 단지 내가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돈 버는 길을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근데 이 고통스러운 거는 세상 탓이죠. 여러분 후배들 점점 갈수록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지? 학교 공부 그렇게 하면 학교 수업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학교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지만 점점 커져서 왜냐하면 이게 시대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시대에 맞는 얘기라면 결국은 힘을 얻겠죠. 아, 내가 힘 안 얻어도 좋아요. 이런 생각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이 바뀔 거고 그러면 우리 세상이 바뀌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할 거고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틀이 없으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근면성실한 근대적인 자세로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경험이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이 말을 함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지? 내 인생에 정말로 시간을 순전히 낭비했던 시간은 실패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6개월의 히키코모리 시절뿐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아직 이 심너울 작가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이 책은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 사람이 한국일보에 컬럼을 쓰는 사람이 된 거고 이 사람은 SF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인물이 될 거예요. 왜요? 요 구절 때문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예요. 네? 내가 이 진로 탐색을 이렇게 하는 설명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교육 방법론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나만 잘 되면 됐지가 아니고 그 교육 방법론을 체득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거고 단순한 성공에 그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해졌다. 그죠?
우선 당장 뭐 발표할 걸 생각해 봐야겠지만요.